답 자, 정도야 진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글쓰기 자료를 활용하여서 글쓰기 하는 작업들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한번 발표하고 그다음 또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주 그리기 이게 맞나? 네, 맞아요. 자, 예주 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날 건물 전체를 통유리로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위해 그리고 쾌적함을 위해서 통유리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들의 유리창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들은 유리창이 매우 투명해서 유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려다가 부딪힙니다. 혹은 반사가 발생해 거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므로 자연이 끝없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리의 성질을 빠른 속도로 날면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리창은 많은 새에게 불의의 사고를 겪게 합니다. 실제로 서식지 파괴 다음으로 조류가 많이 죽는 방법은 유리창 충돌입니다. 미국에서만 1년에 약 3억 5천에서 10억 마리가 유리창에서 부딪혀 죽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나 뚱유리 건물이 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와서 유리창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통유리 건물을 짓더라도 유리창 충돌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유리창 청소를 게을리하면 됩니다. 더러워서 생기는 얼룩은 반사 현상이나 투명함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면 유리창을 설치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버드 세이버라는 스티커를 붙이긴 하나 붙이지 않은 부분은 유리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니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 조류는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반사 필름을 붙인다면 인간은 모르지만 새들은 장애물인 것을 인식하고 피해갈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조일 친화형 건축 디자인으로 건설하거나 타공 필름, 반투명 필름 등을 부착함으로써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리창 충돌을 당해 부상을 입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늘꼬리 칼새인데 날개 깃이 몸에 비해 길고 가늘어 빠른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리가 없다고 할 정도의 짧은 다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바늘꼬리 칼새가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다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슴에 기낭이 터져 날지 못하는 상태에 흰골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바늘꼬리 칼새는 번식을 할 때는 빼고는 삶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날면 지냅니다. 이 부상당한 새를 위해 사람들은 그가 하루빨리 건강해져 날기를 바랬습니다. 다행히 기종의 치료는 잘 끝났지만 일생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지내는 새는 날지도 못하는 동안 하늘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의 유리창 사고로 하늘을 날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의 보존을 위해서 유리창에 특별한 무언가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1년에 몇십억의 새가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민성이 평가. 일단은 예시도 책에 나온 걸로 잘 쓴 것 같고 내용도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예주가 쓴 글에서 그 예주가 예주의 이야기, 예주의 생각의 부분과 책 자료를 인용한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표시가 안 돼?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건노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인용, 직접적 인용, 직접 인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만난 적 있나요라는 책 아니면 저자 출판사 책 쪽수를 붙이고 그 나서 그 쪽수에서 그 직접 인용해서 아예 그 문구를 그냥 뭐해서 따다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자기 말로 뭐해서 바꿔서 또는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즉
그냥 그 공부의 자료로서 공부 자료로서만 그것들을 쓰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이른바 그 저작권 문제라던가 표절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던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뭐야? 마치 그 다른 사람 누가 그 글을 쓴 건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다라면 그것도 이제 표절의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저작권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그 지식이라는 것들이 뭐야 누구나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사람 고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알아서 자기 말로 바꿔서 풀었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뭐 무슨 쪽 본문 안에다가 인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각 줄을 단다고 해가지고 그 책 뒤편이라든가 아니면 글 아랫부분에다가 뭐 이게 몇 쪽 어디 부분 참조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을 바탕으로 썼다는 그 출처를 밝히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쌤은 오늘은 뭐 이렇게 직접 인용 이것들은 아니었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 같은 경우에 구성상 놓고 봤을 때 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윤성이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없었어? 이거 전체적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구성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없었어? 잠깐만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 요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새들이 유튜브 찬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미 막았어.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나 보다 했어. 근데 갑자기 유리창 정도 당해 부상을 입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늘꼬리 칼새인데라고 해서 마치 이야기의 첫 시작처럼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요 이야기를 여기다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쌤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제일 앞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아니면 이렇게 유리창 충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해갖고 실제로 요 새의 어떤 그런 사례를 들어주는 것들. 왜냐면 지금 너가 유리창 충돌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 일을 막기 이렇게 뭐 부딪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러이런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그 이야기 구성이 되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발생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사례를 쓰니까 그 이야기들이 전체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색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구성을 어떻게 뭐 할 것, 달리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예주가 이렇게 글을 쓰면 사실 여기서 예주 이야기는 거의 없지 않아? 지금 이 이야기에서? 네. 다 책 이야기잖아. 그럼 이거는 책 자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책 자료를 활용했다기보다는 예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주가 그 뭐야 내가 너희들한테 음식 해줄게 맛있는 음식 해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고는 뭐야 탕수육 배달시켜서 네가 차려준 거야. 그러고서 야 얘들아 이거 내가 한 음식이야 맛있게 먹어. 예주가 한 거는 그냥 뭐만 한 거야 세팅만 한 거야. 차리지만. 근데 그 세팅만 했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예주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지. 그건 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뭐 예주가 최소한 그 탕수육을 갖다가 그걸 1차 자료 삼아서 탕수육 갖고 뭐 만들 수 있지? 무슨 뭐 거기다 무슨 뭐 그 뭐지? 샐러드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무슨 요리를 만드는데 그 탕수육을 베이스로 한 다른 무슨 요리 뭐 이런 걸 만든다라면 뭐 다른 그 요리를 전체를 만드는데 탕수육은 내가 직접 뭐 튀기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탕수육 재료를 싸다가 다른 요리를 만들었다 이러는 거라면 예주 너의 요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예주 너의 요리라고 보기가 조금 뭐해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가 그 초밥을 만들 거야. 그래서 네가 뭐야? 회는 네가 뜨기 힘드니까 회는 네가 뭐해? 배달을 시켰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를 얹어가지고 회초밥을 만들었다. 이런 거 정도는 그럼 너의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회초밥을 시킨 다음에 그냥 그 그릇에만 담아갖고 내놓으면 그건 너의 창작이라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거지. 예주야, 이해가 뭔 말인지 선생님이? 아, 네. 요 자료를 소스로 해서 어떤 그 글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듯이 그 글의 배치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여기 유리창 충돌을 막는 방법 무엇일까 해서 유리창 청소를 게을리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유리창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방안을 제시해 놓고 나서 금세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그 방안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없었던 일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도 버드 세이버라 스티커를 붙이는데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유리창 충돌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껏 얘기해 놓고 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고서는 또 금방 그 방법을 자신이 뭐 한다는 거야? 철회해 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글 읽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좀 허탈하지 않을까? 야,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이 방법은 사실 근데 문제는 소용없다. 이거야.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쟤가 지금 나한테 장난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지점들에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을 더 뭐하고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나서 이러한 방안이 뭐 할 때 불가능할 때는 그러면 대안으로 별로 효과는 없지만 이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방안도 뭐하다 있으니 고려해 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뭐 한다던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글의 흐름상의 어떤 그런 전개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 글의 흐름을 배치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주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됐니?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선생님은 그 글 구성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들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그 동물이 함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로서 요 부분, 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 다른 또 그 책에서 다른 부분들,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노력에는 뭐가 있는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네가 뭐 해서 취합해서 글을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그것도 물론 이제 이 책을 그냥 그대로 그 재편집, 재구성한 거에 불과할지 모르나, 어쨌든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걸 갖다 옮겨 놓는 것보다는 어떤 너의 어떤 재구성 능력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선 민서이 거 보고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잠깐만. 야생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나라는 봄부터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야생동물이 밀려든다. 특히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한 해에 약 3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한다고 한다. 동물들이 다친 이유는 비슷비슷하다. 밀렵, 로드킬, 전깃줄, 농약, 유리창 충돌, 심지어는 사람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사람이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사람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첫째, 반려동물과 산책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한다. 야생동물이 다치는 까닭 중 하나는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공격이다. 반려동물이 미국에서는 연간 20만 마리의 미국에서만 연간 20만 마리의 조류가 반려동물에 의해 사망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평생 잘 길러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려동물에게 일어날 일도 생각해보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라면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한다. 둘째, 야생동물이 다친 걸 보면 바로 신고한다. 야생동물을 그저 야생동물을 근처 구조센터에 신고하면 야생동물 치료해 줄 것이다. 야생동물 그대로 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자마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셋째, 야생동물에게 애정을 많이 주지 않는다.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에서 살던 동물이다. 따라서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보내주는 것이 그렇다. 보호센터 등에 그냥 남겨둘 수는 없다. 야생동물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의 거주지 근처에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차에 치이거나 동물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 야생에서 동족과 어울리기 힘들고 이는 번식이나 무리로의 합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애정을 덜 주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유리창에 맹금류 무늬 스티커 붙이기, 반투명 필름 부착하기 등의 유리창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예주. 일단 주제에 맞는 근거의 그 방법들을 들었는데, 이 주제들이 뭔가 다 책에서 나온 거였고, 그리고, 근데 그 주제에 맞는 근거를 적절한 걸 뽑아서 한 거긴 해요. 자, 뭐 민성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충남 야생동물에서 한 해 1000마리 야생동물 구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것들 자료 조사를 봤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방식의 서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쭉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썼는데, 근데 이제 이 밖에도 뭐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써서 지금 그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처음 부분들, 시작하는 말에 해당되는 부분들, 처음 부분들이고, 그 여기가 이제 그 가운데 부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가 없는 거야? 민서이 글에는 마무리. 끝부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민성이는 지금 이 글이 완성된 글이 아니라 글을 지금 쓰고 있는 도중에 지금 멈춘 어떤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 글들을 끝까지 이제 완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반려동물,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산책 등에 반드시 목줄을 한다라는 그 일반 시민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일들 한 가지 얘기했고, 야생동물이 다친 걸 보면 바로 신고한다 해서 역시 시민들이 해야 될 일, 두 번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야생동물에게 애정을 많이 주지 않는다? 요거는 보면은 여기는 1번,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시민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면, 세 번째는 야생동물에 애정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인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인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요 셋째 부분의 어떤 그런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될 주체가 과연 누군지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불분명한 어떤 그런 아쉬운 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리창 요 스티커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런 자료 조사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 끝부분에서 인상 깊은 마무리로 글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요 뒷부분 이야기들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예주가 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예주가 쓴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예주가 쓴 내용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이제 예주는 지금 요 부분만, 요 한 부분만을 뭐 해가지고 따로 떼어서 자세히 쓴 거고, 반면에 민성이는 요 부분들을 일부분으로 만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선생님이 잠깐 줄 테니까 지금 민성이가 쓰고 있는 거를 완성해 보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가 쓰고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
빌렵이 아니라 밀렵이고 뭐 이건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참았어. 쌤 생각에 요 셋째 부분 같은 경우를 뭐 뒤로 뺀다던가 아니면 뭐 야생동물 구조센터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어쨌든 요 부분들은 오히려 빼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고 이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기보다는 그 주의할 점 뭐 이런 거에 오히려 더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 여기 있는 부분들 밀렵, 로드킬, 전기줄, 농약, 유리창 충돌 뭐 이런 그 사고 원인과 관련되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더 조사해서 그 부분들을 더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마무리하는 어떤 글들을 쓰는 것들 그 마무리하는 글들을 쓸 때는 아까 그 예주가 썼던 그 부분들에서 안 되겠구나. 예주가 쓴 걸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예주가 이거를 그 마무리하는 걸로 쓴 거거든. 마무리하는 걸로 그나마 이렇게 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요 새들에 관한 거에 관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요 새들에 관한 마무리가 아닌 아까 그 민성이가 쓰고 있는 글들에 대한 마무리로서 정리들을 그 글들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걸 다시 채팅창에 붙여줄 테니까 요 글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쳐쓰기 활동 그냥 파일 보내는 너는 너 가지고 있던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전체에다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채팅으로? 선생님이 이거 한 거를 복사해서 붙여서 써도 괜찮고 아니면 예주가 민성이가 그렇지 전체에다가 그 파일을 올려놔서 그걸 다운받아 써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요 글들을 한번 써보자는 거지 뒷부분을 다시 고쳐서 예주야 이해가 뭘 해야 될지? 네. 민성이도 네. 시간 몇 분 줘? 10분 15분? 15분이면. 정도 쓰고 그 쓴 거 갖고 다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채팅창에 보내준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로 해도 되고. 자, 15분 정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다 했으면 다 했다고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요 책 참고해서 아까 지금 그 민성이가 몇 가지 제기했던 것들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뺄 거 빼고 오히려 이 글에서 이제 추가 조사해서 써야 될 내용들 써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마치는 말 인상 깊은 마무리 그 하는 부분들까지 쓰는 걸로 해서 글을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고 예주 다운 받았어? 네. 저 음. 복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주가 아까 너가 썼던 부분들을 또 참고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고 민성이도 예주 글 갖다 붙여줘 여기다가. 네. 됐어? 민성아? 채팅창에 붙여놨는데. 네. 음, 네네네 봤어요. 자, 그럼 완성했으면 좀 이따가 화면 켜고 얘기하면 됩니다. 어.
거의 다 했니?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음. 내용. 예준 어때? 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러면.
다 했어요. 아,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아까 그 중간 뒷부분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번에 예주부터 아니 민생부터 볼까?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복붙을. 네가 그 공유해서 보여줄래? 아, 화면 공유요? 음, 네. 아까 그 고친 부분부터만 읽어주면 돼. 여기, 뭐야. 발표해. 거기부터 읽을게요. 어, 셋째, 유리창 관리를 한다. 요즘은 유리로 건물을 짓는 일들이 많아졌다. 외관이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새들은 유리창이 매우 투명해 유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려다 부딪히거나 반사가 발생해 결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므로 자연이 끝없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한다. 새들이 유리의 성질을 빠른 속도로 날면서 파악하기엔 어렵다. 유리창 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늘고리 칼시라는 새가 있다. 이 새는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할 수 있는데 비행을 하다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어 가슴에 기낭이 서서 날지 못하게 되고 흉골이 부러졌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1억 5천에서 10억 마리 정도의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관리에 힘써야 한다.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맹금류 무늬 스티커 붙이기, 반투명 필름, 자외선 반사 필름 부착하기 등이 있다. 새들은 자외선을 볼 수 있으므로 자외선 반사 필름을 붙이면 새들은 장애물로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다.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리창 관리,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사용하기, 다친 야생동물을 보면 신고하기 등이 있다. 이 땅은 인간만의 땅이 아니다.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물들도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들은 인간에 의해 순환을 겪고 있다. 인간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민성이 좀만 위로 올려봐. 지금 민성이가 지금 셋째 갖고 아까 그 뭐야 새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 예주가 있는 걸 재구성해서 이렇게 쓴 것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저 위에 첫째 둘째를 올려봐. 첫째하고 그 다음에 내려서 둘째. 둘째에 비해서 이제 셋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첫째, 둘째에 비해서 셋째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말하면 양쪽으로도 길고 내용적으로 자세하다는 거야. 그러면 첫째, 둘째하고 좀 이렇게 배치가 잘 안 맞는다는 거지. 이해가 민성아? 네. 네가 뭘 배급을 해줄 때 예주한테 주고 뭐 누구 친구한테 줄 때 거의 비슷비슷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 차이나게 예주한테 엄청 많이 주고 두 번째는 조그맣게 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네가 전체적인 글을 쓸 때 어떤 그런 톤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글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야. 내려 쭉 내려. 자 내려서 이제 보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밑에 가서 종합정리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종합정리인데 근데 기껏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야 마치는 말까지도 잘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 끝 마무리 같은 경우가 지금 민성이가 제대로 잘한 거지. 예주 알겠니? 와. 다시 네. 한번 그 앞에서 그 가운데 부분에서 제기됐던 것들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고 여기 이 땅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부분들한테 인상 깊은 마무리한 점들 그런 점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주. 네. 근데 저 까먹고 그거 인상 깊은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 둘째 야생동물이 다친 걸 보면 바로 신고한다. 야생동물을 근처 구조센터에 신고하면 야생동물을 치료해줄 것이다. 만약 그냥 가까운 동물병원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동물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은 신체적 특징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므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반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더라도 다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갈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동물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오자마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셋째, 야생동물을 야생으로 돌려보낸다.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해 보호센터 등에 가게 되었을 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 본인을 돌봐주는 인간들에게 정이 들 것이다. 또한 야생에서 살던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들이 인간의 거주지 근처에 산다면 차에 치이는 등의 이유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 있다가 야생으로 돌아가면 동족과 어울리기 힘들고 이는 번식이나 무리의 합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애정을 덜 주는 게 야생동물을 야생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반사 필름을 붙이는 것이다. 조류는 미국에서만 1년에 약 3억 5천에서 10억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리창에 자외선 반사 필름을 붙이면 인간은 모르지만 새들은 장애물인 것을 인식하고 몇억 마리의 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유리창에 맹금류 무늬 스티커 붙이기, 반투명 필름 부착하기 등의 유리창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야생동물들이 사람 사는 곳에 데려와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한다. 동물이 피해를 입었을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인간들은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야생동물들이 다친 상황을 볼 시 바로 신고를 한다.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의 공격으로도 다치곤 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반려동물에게 산책을 시킬 때 목줄을 꼭 베어야 한다. 조류의 유리창 사고를 막기 위해 자외선 반사 필름을 붙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위로 올려봐봐. 그 둘째 부분에서 아까 이제 그 야생동물 다친 걸 신고한다는 부분들에서 민석이가 쓴 거에다가 이제 왜 그 바로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라는 부분들을 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쓴 것도 좋은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합쳐가지고 셋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야생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 해서 뭐 그렇게 쓴 것도 역시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외선 반사 필름 등을 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의 비슷비슷한 그 톤으로 유지해가면서 쓴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가 바뀌어야지. 그 앞에서 그 밑에 글 쓰면 요약 정리한 부분들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부분들을 쓰지 않았던 애인데 첫째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이 사람 살고 내려 피해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한다. 동물들이 피해를 입수 동물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해서 차라리 그 이야기들로 그 강조하는 이야기들 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써 이야기를 끝이 내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것들은 그 앞에서 했던 걸 요약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앞으로 당기고 앞에 있는 두 문장을 뒤로 빼서 그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둘째까지 쓰고 셋째, 잘못된 보신 문화를 없애야 한다. 뱀이 몸에 좋다는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인해 겨울잠을 자는 뱀의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비위생적인 유통이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보신 문화를 바꿀 때 뱀 등 동물이 안전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야생동물들 그 한 부분들 나와 있던 것들 찾았었고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꼭 확보해야 한다. 원래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다니던 곳에 갑자기 생긴 도로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노드킬을 당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함께 만들어줄 때 노드킬로 희생당하는 야생동물도 줄일 수 있고 운전자 역시 안전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 생태 통로 확보에 있었고 버려진 밭 그물을 제때제때 수거해야 한다. 밭 그물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런데 수확을 한 후에 철거하지 않고 방치되어 새들이 그물에 발이 엉켜 날지 못하는 등 여러 피해를 주고 있다. 추수 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밭 그물을 농부들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버려진 밭 그물 관리하는 거. 여섯째,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 낚시도구를 잘 채워야 한다. 함부로 버려진 폐비는 낚싯바늘을 야생동물이 삼키거나 몸에 걸려서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무심코 하는 행위가 또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좌우지하는 일이 있다는 경각심 갖고 늘 뒷전에 만들게 한다. 이 밖에도 뭐 유리창에서 썼고 아까 그
있던 거 그대로 썼고, 그다음에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야생동물이 평화를 살던 세상에 인간의 편리로 인해 그들이 위협받고 있다면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역시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끝내고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뭐야? 책에서 요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찾아서 내가 이제 뭐 하게 된 거야?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글을 쓸 때 이렇게 방식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 원 소스를 찾아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글을 쓰는 방법들이 한 가지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찾아서 쓰는 건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것들은 이른바 표절 갖다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붙 하지 않아야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료 인용할 때는 그 인용의 출처를 정확히 뭐 해야 되겠다? 밝혀야 되겠다. 출처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글들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해서 필요한 만큼만 갖다가 쓰고 거기에 자신의 경험이라던가 자신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보태어서 새로운 글로 자기가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야겠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흰 티셔츠를 사다가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새로운 그 티셔츠를 만들었다. 그럼 그건 자기의 작품이라는 거지. 근데 이미 무슨 티셔츠 있는 걸 갖다가 사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 티셔츠 자체를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1차 아예 셔츠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셔츠 만들어진 거에다가 플러스 자기가 거기다가 새로운 창작을 보태어 가지고 더 다른 또 다른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글쓰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소스를 갖다 쓰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원래 소스 갖다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글들을 만드는 방식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적절한 그런 자료들을 인용하고 이용하는 또 그런 부분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뭔가 잠깐만. 페인트예요, 다음에. 아, 그래? 페인트라는 말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닐 수도 있고. 그러네. 페인트네. 다음 페인트 주에는 재밌는데. 페인트 재밌어? 쌤 페인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뭔 내용이었나? 그 부모님을 맞다. 부모님이 선택하는 거. 네네, 그래. 그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페인트 가지고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날 2시에 시간 있는 사람들은 예술의 전당 이오면 나는 문이라는 그 김혜원이라는 그 작가가 쓴 청소년 소설인데 요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얘가 올해 이게 선정도서여가지고 오면 그 김혜원 작가도 볼 수 있고 이 책 작가가 사인한 책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예술의 전당 알아? 여기 둔산에 있는 거. 네. 둔산에 있는 거 거기 뭐 무슨 호텔인데 혹 시간 되는 사람들 있으면 올 수 있으면 스마트 톡 보내면 쓰이니까 위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야.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